인공지능, 로봇,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4차 산업혁명. 급변하는 산업혁명 속 3D 프린팅 기술을 주목하라. 3D 프린팅이란 대상을 입체적으로 인쇄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제조업뿐 아니라 의료, 건설, 항공,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생산 시장의 15% 정도가 바뀔 거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예측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 30년 지나면 적응하기 힘든 세상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3D 프린터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2000년까지 단순히 제품 모형 및 시제품 제작에 일부 사용되다가 최근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말 그대로 상상하는 거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 상상 현실이 되는 거죠.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기술, 원하는 것 뭐든 뚝딱 만들어줄 기술, 바로 3D 프린터인데요. 인공 장기부터 자동차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3D 프린터로 미래를 변화시킬 신직업, 3D 프린팅 전문가를 만나러 가보시죠. 미래 직업 보고서가 찾은 이곳은 치과? 치과에서 3D 프린터라니 조금 의아하지만 알고 보면 놀랄 노자. 임시 치아의 경우 냄새가 심한 레진을 환자 구강 내에서 찍고 그 자리에서 깎아주던 것과 달리 환자의 치아를 직접 디자인하고 출력만 해주면 끝!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용 수술 유도 장치까지 출력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치과 수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주에 수술하실 환자분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를 출력하였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미리 환자 맞춤형으로 만든 수술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안을 스캔해 입력 후 컴퓨터에서 디자인을 해 보철물을 빠르게 만들게 되는데 임플란트 가이드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장치를 만들어서 일반적인 경우는 잇몸을 이렇게 많이 째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임플란트 가이드를 미리 만들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잇몸 절개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구멍만 뚫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해하시고 아파하지 않으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절개 시술에 비해 붓기와 출혈이 적고 염증 및 감염의 위험이 적다는 것이 특징. 이 밖에 임플란트 외에도 치아 교정 분야에도 3D 프린팅 기술이 사용된다는데 기존 일반적인 환자분들 치아 보철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 치아를 깎고 나서 본을 떠서 기공소로 보내게 되면 제작해서 오는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 일단 3D 스캐너를 사용. 환자 개개인의 치아 상태를 파악한 후 곧바로 모델링을 통해 3D 데이터를 추출한다. 바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1시간에서 심지어는 30분 이내에 이런 모든 보철이 끝나서 환자분들이 보철물을 끼우고 정확한 보철물을 끼우고 집에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강 스캔 후 바로 보철물이 뚝딱 나오는 세상. 3D 프린터가 만든 신세계가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치과계 화두도 전부 다 디지털 쪽으로 흐름을 지금 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치과 의사들도 기회가 된다면 모두 그런 3D 프린팅이라든지 그런 장비를 도입을 하고 싶어하는 추세입니다. 제작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3D 프린팅 기술은 이렇게 임플란트부터 인공 장기까지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생활 곳곳에 쓰이는 작은 소품부터 신발, 옷, 그리고 비행기 부품에까지 그 영역이 방대하다. 3D 프린팅 적용 분야는 사실 거의 모든 분야가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응용하는 분야는 이제 항공산업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 여객기에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 3D 프린터가 거의 많이 적용돼 있고,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면 부품을 조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완성품 제작도 가능하다. 개인의 취향과 개성대로 소량 맞춤 생산도 가능해진 것이다. 전 세계의 제조업 시장의 한 15%까지는 3D 프린터가 차지할 거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전망이고요. 그것도 지금 현재 전망이기 때문에 15% 이상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한 1,500조에서 2,000조 시장 정도는 3D 프린터가 시장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6년 3D 프린터 글로벌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17.4% 증가한 61억 달러로 집계됐고 2022년까지 매년 평균 27.6%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릇도 내가 그냥 직접 설계해서 만들기도 하고 보통 컵에 보면 손잡이가 하나인데 난 손잡이 4개 달고 싶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손만 잡으면 잡을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그릇이나 이런 걸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쓰는 사회가 되겠죠. 그리고 우주 공간에 보낼 때 어떤 부품을 보내는 게 아니라 기계하고 소재만 보내면 그걸 갖고 원하는 부품을 찍어서 우주 공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류의 사회로 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류도 바뀔 거고 생활에서 이제 부품 조달하는 방식, 뭐 원하는 걸 만드는 방식 이런 게 다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 같은 효과로 산업 촉진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3D) 프린트 기술의 열풍.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산 3D 프린터 개발로 세계 시장에 뛰어든 3D 프린터 전문가가 있기 때문.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정교한 작품들. 얼핏 보면 예술가의 조각 같기도 한데 모두 3D 프린터로 뽑아낸 결과물들이다. 우와, 이야, 이거 다 뭐야? 목걸이도 있고 귀걸이도 있어. 우와. 리포터의 마음까지 쏙 뺏은 액세서리까지. 3D 프린터의 세계는 어떤 곳일까?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3D 프린터라고 하면 이병극, 이병극 하면 3D 프린터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소문 듣고 왔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3D 프린터 전문가 이병극 씨. 도대체 이곳이 뭐 하는 곳인가요? 3D 프린터를 만들고 또 재료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3D 프린터 사실 많이 듣기는 했는데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 상상 현실이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3D 프린터는 입체를 평면으로 만들어서 한 층씩 쌓아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만들려는 부품 그런 거가 컴퓨터 도면으로만 있다면 뭐든지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D 프린터의 기본 원리는 간단하다. 종이를 쌓아 올리듯 0.0125mm의 얇은 레이어를 1만 층 이상 쌓아 올리며 입체를 형성하는 것. 현재 시간당 2cm 정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아 이거예요? 오, 되게 신기하다. 이곳이 바로 3D 프린터. 도안만 있으면 원하는 것 모두 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안에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조명기구의 샘플이 되는 거죠. 실제로 생각했던 그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는지 또 더 좋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샘플을 만들어 보는 거죠. 지금은 조명기구의 샘플을 만들어 보는 중. 이 신기한 기기의 원리가 궁금한데 빛을 주면은 그 빛 주는 빛 받는 부분만 딱딱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렇게 안 굳는 거죠.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저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 뭔가 이렇게 층층이 쌓는 느낌. 층층이 쌓아 올라가는 거죠. 층층이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원하는 시제품을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 큰 매력이다. 보면은 이 특수한 재질이라고 하지만 물에서 갑자기 뭔가 마술처럼 뿅 나타나는 느낌이거든요. 터미네이터에서 그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맞아요. 액체가 썩 고체가 되듯이. 네, 맞아요. 뭐 그런 시대가 곧 되겠죠. 곧. 와 대박이다. 액체 금속 방울이 하나둘 모여들어 엉기더니 순식간에 큰 액체 금속 더미가 되고 급기야 움직이며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다. SF 영화에 등장한 컴퓨터 그래픽 장면이 오늘날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3D 프린터로 만든 조명 시제품 드디어 완성! 자, 보시다시피 이제 다 됐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어
이렇게. 우와. 아, 이게 우리가 그 오랜 시간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만든 거구나. 이게 포면도 보니까 굉장히 매끄러워요. 원래 아까 말씀해주신 층층이 쌓는다고 해서 약간 결이 보이지 않을까 좀 걱정했거든요. 보시다시피 전혀 결이 안 보이잖아요. 네. 0.05 정도 미리 이하 정도로 내려가면은 결이 안 보이게 됩니다. 아주 얇은 층을 쌓을 수 있는 기술로 조각한 듯 매끄러운 제품을 출력 가능. 이 때문에 정밀함이 요구되는 액세서리 가공 분야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밖에 3D 프린터로 제품을 제작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은 무엇이 있을까? 요건 뭐냐면 3D 프린터로 만든 그 전자회로 기판입니다. 3D 프린터로 안 만들면은 전자회를 설계하고 기판 만들어 오는 데까지 보통 한 1, 2주가 걸립니다. 근데 3D 프린터로 찍으면 그날 그대로 전자 부품 만들 수 있으니까 남들보다 뭐 한 10배 이상 빠르게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다. 한 번에 다양한 종류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어 자동차 공장이나 산업 현장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고, 입체로 쌓기 때문에 기존의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디자인에서 곡선까지 아우르며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된 결과물을 한 번의 출력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 제조업에 있어 3D 프린트의 등장은 가히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님, 뒤에 보니까 상장 그리고 특허증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었나요? 예, 뭘 만드는 거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 어릴 때부터. 그 옛날에는 라디오라든가 전축이라든가 이런 게 그 상당히 접하기가 어려웠죠. 시계라든가. 이런 거 집에 있는 거 싹 다 뜯어갖고 다 안에 보고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그 정도로 열심히 좋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던 이병극 씨는 국내 최초 사진 현상기를 국산화시키는 데 성공한 주인공이다. 90년대 사진관마다 붙어있던 17분 칼라 현상이라는 문구를 기억하는가? 전국 점유율 65%란 압도적인 성과를 자랑했었다. 이 칼라 사진 현상기가 90년도 정도 들어가면서부터 디지털화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거예요. 디지털 카메라로 찍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찍듯이. 네. 찍으면은 그 데이터를 여기다 갖다 넣으면은 필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기계가요? 예, 이 기계가. 90년대 디지털 바람으로 인해 필름 사진에도 위기가 왔지만 디지털 현상기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네. 그 생각해서 여기에 전력을 다해서 했는데 중국은 나라가 크고 인건비도 사고 물가도 사고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특허나 이런 거에 관계 있지만 그때는 특허고 이런 거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막 팔아제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더 싸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틀리게 해서 그 가격을 3분의 1 값으로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위기를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되게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이용하면은 더 고부가 가치의 것을 얻을 수 있느냐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버리지 않고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쪽을 우리는 택하게 돼요. 그 방향이 바로 3D 프린터.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 회의에 회의를 거듭했다. 현상기를 통해 제조의 노하우를 쌓은 후 디지털 현상기를 통해 광학 기술을 접목했다. 이때가 이병극 씨의 황금 시대였다고. 현상기 할 때 돈을 많이 벌었죠. 네. 그 돈으로 공장도 서울에 몇 개, 3개 정도 샀어요. 3개나요? 그런데 이 3D 프린터 하면서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갖고 다 집어넣은 거죠. 연구하느라고? 연구하니. 3개가 얼마나 그럼 금액적으로 150에서 한 200억 될 거예요. 그걸 전면 그냥 다 투자하신 거예요? 국내에서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기술 개발에 뛰어든다는 것은 중소기업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3D 프린터 제조에만 몰두한 지 7년. 그의 첫 번째 3D 프린터 마스터가 탄생했다.
그러면 처음 이렇게 3D 프린트가 나온 연도가 언제예요? 2009년도 2009년도 이제 이런 제품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죠. 빠른 속도와 사용 편의성, 합리적인 가격, 저렴한 재료비, 그리고 신속한 AS에 초점을 맞췄다. 그 공부하는 과정도 좀 듣고 싶어요.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세연상기는 가만 보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재료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3D 프린터도 기계만 만들면은 재료는 큰 데서 납품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계는 몇 년 걸려가 만들어냈어요. 3D 프린터를. 근데 재료가 안 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7년간 이 재료 개발하는데 시간을 다 소모하게 된 거예요. 7년이요? 네. 3D 프린터는 기계만 있다고 모든 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제품을 출력하는 데 필요한 재료. 재료를 구할 곳이 없어 이병극 씨가 직접 연구해 만들기 시작했다. 프린터 개발에 3년, 재료 개발에 꼬박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여기에 전용 소프트웨어도 함께 개발해 기계와 재료, 소프트웨어 3박자를 두루 갖춘 3D 프린터계의 강자로 우뚝 서게 됐다. 그가 개발한 3D 프린터는 작은 크기에 소음도 적고 작동 시 먼지나 인체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었다. 그 결과 30여 건의 특허를 취득했고 지금도 꾸준히 연구 개발 중이라고 한다. 3D 프린터가 산업 전반의 활용 분야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는 실로 엄청나다. 우리가 한 64건 정도 출하를 했고 한 반 정도가 특허 등록이 됐습니다. 이 기술은 계속 개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특히 앞으로는 기계적인 특허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이 상당히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3D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개발 속도도 더 빨라졌다. 성능은 비슷하지만 더 저렴하고 출력 속도가 빠른 3D 프린터를 개발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다 3D 프린터로 만든 거라는 거잖아요. 3D 프린터의 적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다양한 산업 분야부터 미래의 천을 대체할 옷감까지 예상했던 것들이 눈앞에서 척척 만들어지고 있다. 와, 진짜 다양하다. 뭐 이렇게 조각상도. 잠깐만.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사람 눈 아니에요? 네, 사람 눈이에요. 왜 이게 여기 네. 있어요? 이 의안이라 그래서 다쳤다든가 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각국에 지금 특허도 넣어놓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D 프린터가 이제 의료 쪽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이죠. 이제 바이오 의료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 시장은 굉장히 넓은 거죠. 모든 장기가 이 3D 프린터로 다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3D 프린터로 사람의 장기까지 만들 수 있다니 정말 언빌리버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의료용 분야인데 쓰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용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데 기존 방식으로 하면 사람마다 다를 때마다 생산비가 다 달라져야 되는데 3D 프린터는 어떤 모양을 찍더라도 생산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설계도를 넣어도 같은 가격으로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으로 많이 쓰여서 고관절, 사람의 그 머리에 들어가는 뼈 이런 것들을 전부 3D 프린터로 찍는다고 보시면 되고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 3D 프린터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3D 프린터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께 좀 현실적인 조언 3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냥 좋다라기보다는 정말로 좋아해야 되겠죠. 먼저 그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발전이 있을 거니까. 네. 그 다음에 호기심이 있어야 되겠죠. 호기심. 그렇죠. 호기심 없으면은 좀 간단하게 하다가 저런 잘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관둘 거니까요. 맞아요. 또 한 가지는 하다가 그만두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작심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흥미있는 분야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해 예. 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배워야 할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CAD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3D 프린팅하는 기술 이 두 가지를 보통 생각하고 있고 그걸 사실 배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CAD는 기존에 대량 생산할 때 하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CAD 말고 새로운 용어가 뭐가 있냐면 CAAM이라고 해서 CAAM이란 기존의 CAD에서 적층 방식, 그러니까 3차원이 고려된 설계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3D 프린팅 교육은 CAD와 교육용 플라스틱 프린터에 집중돼 교육 후에도 취업이 안 되는 실정이다. 앞으로 3D 프린터 전문가를 꿈꾼다면 CAAM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대표님, 이렇게 3D 프린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기도 했고 많이 보기도 했는데 저희 프로그램명을 예쁘게 3D 프린트로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요. 좋아요. 제가 직접 만들기는 좀 어렵고 네. 우리 멋진 친구인데 부탁을 합니다. 아 진짜요? 누구신가요? 누구예요? 누구? 우리 저기. 이분이신가요? 네. 3D 프린터로 예쁜 로고를 만들어주신다는 아,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안지훈 대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일단 프로그램 로고의 도안을 컴퓨터 작업으로 만든 후 3D 프린터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 원하는 대로 두께나 모양을 설정할 수가 있다. 지금 그럼 여기까지 한 작업은 어떤 단계예요? 밑그림 그리는 작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밑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대로 이제 내보내면 된다. 이제 도면을 만든 데서 끝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3D 프린터에 입력을 하신 후에 출력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필수적으로 아주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첫 단계, 이 첫 계단을 만드는 작업인 거죠? 맞습니다. 방송 최초 미래직업 보고서 드림웍스를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시간. 아 여기구나. 네. 이제는 이제 직접 한번 출력을 걸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저요? 네. 제가요? 방법이 매우 쉬워서 제가 직접요? 네, 제가 어떻게? 여기서 알려드릴 테니까 아 네. 직접 해보실게요. 네. 입력된 도안을 3D 프린터 기기에 꽂기만 하면 끝. 3D 데이터가 저장된 후 바로 로고가 출력된다. 출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 그냥 이렇게 누르면 끝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프린팅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저희 로고가 얼마나 예쁘게 나올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출력 버튼을 누르고 기다린 지 10여 분. 드디어 프로그램 로고가 완성됐다. 오, 우와. 우리가 그때 도안 작성했던 거 그대로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우리 이렇게 예쁜 로고가 탄생을 했는데 선물 너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아, 별 말씀을. 요거를 이제 선물로 드리고요. 네. 앞으로 좀 더 많은 좋은 컨텐츠를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미래직업 보고서 드림웍스 로고 예쁘게 만들었어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 원하는 건 모두 뚝딱 만들어내는 3D 프린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국내 1세대시잖아요. 앞으로의 제조업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 산업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많이 발전돼야 되겠지만은 제조업이 죽으면 안 되겠죠. 앞으로 4차 산업의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다품종 대량 생산은 이제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은 3D 프린터가 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발빠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 오신 거잖아요. 앞으로도 대표님의 무궁한 발전과 그리고 3D 프린터 산업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표님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 3D 프린터 전문가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배워봤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현 초등학생들이 65% 이상이 지금 잊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아직은 생소한 3D 프린터 전문가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